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부분 투상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부분 투상도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딱 특징적인 한 부분에서 쓰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칭 도형의 생략. 일부분이 생략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부분 투상도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대칭 형상에 사용되는 부분 투상도다.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치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뭐 대칭 도형의 생략 이렇게 이제 케이스 규격 자체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를 때는 이제 대칭도다라고 많이 불러요. 물론 이제 대칭도라는 게 정확하게 케이스 규격에 정의된 명칭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형이 대칭의 형식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중 어느 한 방법에 따라서 대칭의 중심선의 한쪽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이거 대부분 학원 강사들 한 가지밖에 몰라요. 한 가지밖에 안 가르쳐주고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학원 강사분들이 거의 없어요.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알면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전산형 기능사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대칭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대칭의 형상이다. 지금 보면 이제 이게 대칭의 형상이죠. 이게 대칭의 형상. 그럼 이제 이걸 그릴 때 이렇게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아마 그리면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형상은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라 이제 이런 걸 거다. 해가지고 이제 절반의 형상만을 표현해 주면 왜냐 양쪽이 대칭이니까 절반 양쪽을 형상을 그려줘도 도면 보는 사람이 봤을 때 대칭이네 대칭을 그려준 거네라는 걸 인식한다면 반대편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알아서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 형태를 완성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그리면 된다. 이 대칭도도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손재도 때의 방식. 예, 왜냐면 절반을 들그려야 되니까 그리는 시간이 줄죠. 근데 이게 꼭 손재도에서만 유리한 거냐? 엄밀히 따지면 저야 지금 이제 전체 형태를 다 그려놓고 대칭도를 만드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아예 대칭도를 노리고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여기서 반대쪽 그리기 위해서 미러를 안 하겠지. 그쵸? 그러니까 캐드에서도 이게 손재도가 아닌 일반적인 캐드에서도 효과는 있다. 작업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효과는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이제 작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차지하는 공간. 요 절반의 형태를 안 그려주다 보니까 도면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다니까, 종이나 이런 도면을 배치해야 되는 공간이 모자랄 때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에선 잘 안 써요. 실무에선. 자, 실무에 잘 안 쓰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대칭도를 한다 그러면 절반을 그려주는데, 그래서 제가 부분 단면도 칠 때, 이제 여기 구멍에 대해서 부분 단면을 치는데, 굳이 이제 여기서 부분 단면을 치지 않은 이유는 여기는 이제 요 위쪽에 요 지름이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 치수하고 여기 형상선, 외형선하고 이제 겹친다. 이런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 치수를 기입할 거면 여기다가 기입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같은 중심인 구멍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게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부분 단면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부분 단면을 치는 게 여기에 부분 단면 쳤다 해서 잘못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부분 단면 치셔도 돼요. 나는 굳이 여기다 부분 단면을 칠 거야라고 고집을 피우시겠다면 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이제 좋은 설계자의 태도는 아니에요. 좋은 설계자. 그래서 좀 더 명확한 곳에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곳에 오해의 소지가 적은 곳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선들이 겹치지 않을 수 있는 곳에다가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분 단면을 치는데 부분 단면을 칠 때도 하필이면 이제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다 부분 단면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가 나와요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지금 나올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다 친 이유는 부분 단면을 치는데 어차피 이제 부분 단면을 이게 대칭도를 만들 건데 절반을 표현해 줄 거잖아요. 그럼 절반을 이쪽을 표현해 줄 거야. 오른쪽을 표현해 줄 거야. 아니면 왼쪽을 표현해 줄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오른쪽을 표현할 거예요. 선생님
그냥 이거를 그런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생각을 해볼게. 다 역전해야겠네 이거를. 이렇게만 역전하면 될까요? 여기도 역전해줘야 되는구나. 이것도 역전을 해줘야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없애도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했던 얘기하고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이제 제가 부분 투상도를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요렇게 치는 이유, 제가 요렇게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은 이제 형상이 잘려서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형상이 잘려서 없어진 거고 그래서 파단된 건데 파단된 쪽으로 가게 되면 같은 그 해당 도면에 다른 면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긴 계속된다라는 느낌이고 여기 형상이 딱 끝난다니까 끝났다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끝났다는 쪽이 바깥쪽으로 가게. 형상의 외형선이 완전히 끝나는 부분, 외형선으로 마무리되지는 쪽이 가장 바깥쪽으로 가게 이렇게 배치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정면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쪽의 형상을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된다는 느낌이잖아요. 계속된다는 느낌인데 그쪽으로 가면은 도면이 끝났어. 이런 상황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같은 맥락으로 인해서 대칭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절반을 생략해서 그리는 건 좋은데 요 생략해서 여기 안 그려준 쪽으로 가면은 정면도가 있든 아니면 우측면도가 있든 아니면 좌측면도가 있든 뭔가 있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 해당 부품에 다른 면도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도면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인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사항은 KS 교육에는 안 적혀 있고요. KS 교육에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거의 도면을 그리는 설계자들끼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유의하셔라. 그래서 반대로 이제 요 지금처럼 요렇게 해칭을 하고 요쪽을 없애지 마라. 그거는 좀 표현이 잘못된 거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KS 규격의 근거에서는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표현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면이 끝나는 쪽에서는 완전히 형상이 끝맺음이 정확하게 끝맺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부분 투상도와 같은 이유로 여기서는 이제 정면도가 여기 놓을 거기 때문에 절반을 잘라 그리는데 이제 이쪽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트림 해가지고 당연히 중심에서 절반을 자를 거니까 이제 이렇게 잘라주겠죠. 이제 여기 걸린 것들 다 이렇게 다 잘라주고, 그렇죠? 다 이렇게 잘라주고, 그다음에 여기 중심선도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형상들은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다 온전한 행성을 다 그려놓고 자르니까 저게 더 작업량이 많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대칭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처음에 그릴 때 이렇게 안 그리겠죠. 그냥 이렇게 그리고 바로 끝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작업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하고 끝내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지금 이제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칭의 중심선의 한쪽의 도형만을 그리고 지금 한 거죠. 지금 여기 해놓은 상태가 이제 한쪽만 그려놓은 거죠. 그 대칭선 중심의 양끝 부분, 그렇죠? 양끝 부분에 짧은 두 개의 나란한 가는 선, 대칭 그림 기호라고 한다를 그린다. 그래서 중심선의 요 끝단 있죠. 끝단. 여기랑 저 위쪽 끝단에 이제 짧은 두 개의 평행선을 붙여준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칭기호.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붙여줘야 되는데 요러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요거 좀 항상 제가 2mm 튀어나오게 하는데 저 대칭기호를 붙일 때 2mm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5mm 튀어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LENDE 지금 2mm 튀어나왔으니까 3mm 더 튀어나오면 되겠죠. 3mm 해가지고 요렇게 좀 길게 뽑아줘요. 살짝 길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요 끝에다가 이제 대칭 기호를 붙여주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대칭 기호의 크기예요. 여기는 그냥 말로만 써 있잖아요. 짧은 두 개의 나란한 선.
이 크기랑 이제 이 대칭교의 선의 굵기가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면은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고, 예,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규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규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KS 규격에 명확하게 규격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격이 있는데, 단 그 규격대로 하면 이 기호가 너무 안 보여. 그래서 저도 규격대로 안 써요. 이거를 쓴다고 한다면 KS 규격대로는 안 써요. 안 쓰는데 일단 있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KS 규격 자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우측에 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지금 여기 중에 짧은 단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뭐다? 아, 중심선이다. 중심선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가는 선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하면 가장 가는 선의 굵기는 얼마다? 0.25다. 0.25.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선 지금 빨간색 0.25의 색상으로 이제 작성을 했었죠. 이 굵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이제 치수나 아니면은 형상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선의 굵기라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의 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항상 사용되고 있는 선의 굵기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게 돼 있어요. KS 규격이나 IS 규격을 보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선의 굵기를 D다라고 지칭을 하면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부분들은 치수 문자도 마찬가지죠. 치수 문자도 원래는 선의 굵기가 D다 하면 치수 문자의 높이는 10D예요, 항상. 항상 이 규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10D.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의 굵기를 3.5를 쓸 거다라고 하면 치수 문자의 높이는 35가 됩니다. 3.5가 0.35를 쓸 거다라고 하면은 치수 문자는 3.5가 됩니다. 왜 제가 거꾸로 얘기하죠? 0.35의 선의 굵기를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치수 문자는 3.5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대칭교 선 두 개 평행하게 있는 두 선이죠. 이 두 선인데 이 두 선은 내가 만약에 중심선의 선의 굵기를 0.25로 썼다 그러면 얘도 0.25로 쓰셔야 됩니다. 같은 굵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 그리고 제가 초반에 올렸던 자료도 보시면은 저게 좀 굵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굵게 그려져 있는데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굵게 그린 경향이 있었는데 얘는 원칙적으로는 중심선하고 같은 굵기를 가져야 됩니다. KS랑 IS 규격에 의해서 보자면은 무조건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찾아보시면 돼요. KSA ISO 128-30 항목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규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의 굵기는 중심선의 굵기하고 같은 굵기를 사용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선의 길이는 항상 이제 치수 문자 높이도 10D였듯이 항상 10D가 나왔듯이 여기서도 10D가 나옵니다. 즉 이 선의 길이는 2.5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떨어진 간격인데 떨어진 간격은 3D입니다. 0.75가 된다. 0.75. 그렇죠. 2.5 곱하기 3인 0.25 곱하기 3D니까 이렇게 되죠. 3 곱하기 0.25니까 이제 0.75가 됩니다.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이제 저 규격들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요만큼 얼마만큼 띄어요. 이거는 규격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선의 길이가 3.5래매요. 그래서 이제 라인에서 이제 선의 길이 이렇게 해서 수평선을 그려 3.5를 그려요.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3.5래 2.5죠? 선의 굵기가 이제 0.2였으니까 2.5자 2.5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이제 move 요 끝을 여기다 딱 붙여줘. 그리고 저는 여기서 move 해서 내려요. 한 이제 1mm 정도. 이제 옵셋 해줘요. 0. 얼마? 7호라 그랬죠. 간격 떨어진 간격. 3D니까 0.75 이렇게 띄워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뭐예요? 가는 실선이잖아요. 그래서 도면층 가서 가는 실선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반대쪽은 어떻게 주면 돼요? 이제 미러 해주면 되겠죠. 미러. MI. 왜? 중심선에서 중심선 전체 길이의 중간점을 잡고 이렇게 수평하게 클릭. 그 다음에 엔터 해주면 반대쪽 끝에도 이렇게 붙는다. 근데 이제 아까는 확대해놔서 그런데 이게 지금 축소를 하고 나니까 야, 저 기호가 좀 작기는 작다. 예, 작긴 작다. 예,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제가 그릴 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너무 안 보이니까 이러지 말자. 이렇게 해요. 너무 안 보이니까 이러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정확한 규격은 저거다.
근데 이제 저걸 그리는 방법이 이제 나는 이 규격 그대로 하겠다 짧게 그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셔도 돼요. 왜냐면 규격대로 제대로 그리시는 거예요. 규격대로 제대로 그리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시험 볼 때도 그랬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야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어, 이거 채점하는 사람도 저 규격이 있는 거 잘 몰라. 모르겠어요. 채점하시는 분들 저 규격이 있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저까지 확인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채점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학원 강사나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그걸 베이스로 생각한다면 이제 저게 규격이 저렇게 된다는 거 아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채점하시는 분 중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특수한 이제 몇몇 분 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부분을 확인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게 제 착각일 수 있어요. 제 뇌피셜일 수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너무 무시한 걸 수도 있어. 네가 뭔데 그렇게 무시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여지껏 봐온 강사나 선생님들은 다 그런 분들밖에 안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실무하다가 뒤늦게 강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강사들 제가 봤을 때, 진짜 제도의 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강사를 하고 있다. 제도를 가르치는, 캐드를 가르치는 강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야, 저렇게 제도의 제자도 모르는데 저걸 가르치면서 돈을 받아서 먹고 있네? 학생들한테? 야, 저런 사기꾼들을 봤나. 제가 이렇게 하면, 네가 얼마나 잘났겠는데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만난 이제 제가 아닌 다른 강사분들을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제도의 제자도 몰라요, 진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저렇게 그리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제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지도 않고 저는 2단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걸 씁니다. 뭘 쓰느냐? 멀티라인.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라인 같은 경우는 기계 쪽에서는 잘 안 써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렇게 두 줄 선 그릴 땐 편하거든요. 멀티라인을 좀 쓰면은. 그래서 저는 멀티라인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거 어떻게 하느냐. 멀티라인 이제 ML입니다. ML. ML하고 엔터.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스케일. 기본적으로 스타일은 안 만집니다. 왜냐면 스타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두 줄 선 나와요.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기본적으로 두 줄 선 나오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제일 앞에 정렬이 있는데 정렬은 굳이 저 대칭선 그리는 데는 정렬을 굳이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건축 쪽 일반적으로 벽체 그릴 때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쪽 할 때나 필요한 거지. 이 멀티라인이 정확하게 어떤 기능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제 명령어 강좌 쪽에 가면 멀티라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냥 이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는 멀티라인 스타일도 정해줄 필요 없고 뭐 자리 맞추기 정렬 저스티피케이션도 해줄 필요 없고 오로지 축척 스케일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케일 S를 쳐보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러면 캐드는 기본적으로 20이라는 축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축척에 이제 20배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기본 축척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스타일을 만들지 않고 변경을 안 했다 그러면 얼마냐면 두 선 사이의 간격이 1mm입니다. 근데 지금 곱하기 20대 있으니까 몇 mm? 20mm가 돼서 두 선 사이의 간격이 20mm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몇 mm여야 돼? 0.75mm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뭐를 입력해야 돼? 0.75를 입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 할 때는 0.75라는 값 자체가 이제 외우기가 그렇게 편한 값은 아니잖아요. 학원에서 그냥 대충 그냥 1mm로 해. 1mm 띄워.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0.75입니다. 0.75고 여기서 정확하게 그리려면 한 군데 클릭하고 쭉 손을 빼보면 두 줄 선이 한꺼번에 그려죠. 여기서 이제 0.25 원래 선의 길이 엔터 그리고 ESC 0.25래. 자꾸 실수를 하네요. 2.5죠? 10배니까 다시 할게요. ML 하고 스케일 S 가서 0.75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점 찍고 화면상에 아무데나 한 점 찍고 쭉 해서 2.5mm죠. 0.25래. 2.5mm. 10배 하니까 10D니까 2.5 엔터.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올록하는 실수.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가르쳤을 때는 이제 ML하고 스케일 축척 S를 해주고 얘를 1로 입력을 하고 빈 곳 아무데나 찍고 쭉 당겨서 요건 이제 저는 길이를 얼마나 했냐면 너무 짧아서 너무 안 보이니까 이제 4mm 그리고 이제 ESC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가는 실수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는데 정확하게 케이스 규격에 맞는 건 얘입니다. 예, 0.75 간격에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제일 가는 선을 만약에 난 0.25에 0.35를 썼어 그럼 바뀌는 거예요. 0.35를 쓰면 쟤는 3.5m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는 이제 굵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냥 케이스 교육 데려갈게요. 얘 그냥 붙입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멀티라인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중간점 잡아서 붙여서 내려놓고 무브로 밑으로 1mm를 내려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요. MI 미러로 이제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줘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이 많은 건 요 중심선들이에요. 중심선. 근데 중심선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딱 요 잘린 데서 딱 끝나게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보기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중심선 같은 경우는 LEN, D 2mm 해서 이렇게 삐져 나오게 합니다. 2mm씩 중심선은. 근데 이제 요기에 대해서는 저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 이제 중심선 더 삐져나오게 해주는 거는 이게 그 시중에 팔고 있는 전선환경 지지도 기능사 또는 이제 일반 기기사 교재들을 보시면은 거기서도 답마다 좀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딘 여기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게 해주고 몇 번째 문제는 아예 그냥 하나도 안 삐져나오지 않고 완전하게 그냥 칼같이 잘라놓고 뭐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줏대가 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심선은 항상 이렇게 삐져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삐져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좀 심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 교육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삐져나오게 한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이거를 이제 칼같이 이렇게 끊었다고 해서 이렇게 칼같이 끊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지적할 수 있는 근거 양쪽 다 없습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든 채점하시는 분은 감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삐져나오게 하든 말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타일대로 여기를 이제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삐져나오게. 중심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중심 기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작성하는 방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방식이고, 근데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칭 중심선 한쪽 도형을 대칭의 중심선을 조금 초과한 부분까지 그린다. 이때는 대칭 그림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왜 내가 이거 가르치는 강사를 단 한 명도 못 봤어? 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학원에서 얘기를 할 때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걸 안 가르쳤습니다. 나도 잘못했나 그러면? 그렇죠. 저도 잘못했죠. 어찌됐든 저도 학원에 있을 땐 저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걸 두 개를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두 개를 다 얘기하면 학생들이 혼돈을 갖고 오는 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 뭘 써야 돼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 건데. 왜냐면 대칭도라는 건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됩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의미인데 이걸 학생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럼 선생님 저 뭐 해야 돼? 꼭 뭘 정해주길 바래. 본인이 판단해야 될 거지. 이걸 왜 정해주길 바라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강사가 싫어할 거예요. 대부분의 강사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이제 개인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판단하게 만들어버리면. 왜냐면 얘는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A로만 가르쳐서 그냥 A로만 하게 하면 뭐 틀릴 일은 어차피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학생한테 혼돈을 주지 말자인데, 어찌됐든 간에 원래는 이제 B도 있다.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르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지금 이 동영상 콘텐츠라는 건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초과한 부분까지 그린다는 건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중심선만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게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외형선들까지 다 초과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얘가 사라집니다. 이거 하나 복사해서 할게요. 하나 빼가지고 복사를 하고 얘는 이제 기호가 필요 없다 했으니까 기호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심선은 다시 이제 3mm씩 짧게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냐? LENDE 5mm 해가지고 이제 몇 미리 삐져나오게 하느냐는 이제 개인이 정하는 거야. 여기서 살짝 더 그려주는 거야. 살짝. 얘는 이제 5mm 더 가면 이제 한 바퀴 돌게 되겠죠? 살짝. 제가 5mm를 좀 과하게 잡은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살짝. 이렇게 더 그려주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지워버리고, 여기는 이제 안 잘렸겠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제 한쪽을 좀 덜 잘랐다. 덜 잘라가지고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심선 같은 경우도 더 삐져나오게 맞춰주는 게 맞겠죠. 저는 이 경우는 딱 이거 끝나는데 맞춰요. 중심선이 충분히 이제 어떤 형상에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딱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계속되는데, 그리다 말았네? 그러면, 대칭 도네. 이렇게 생각되게. 그러니까 이 기호를 쓸 거냐, 아니면 이렇게 더 그려줄 거냐. 이거는 이제 편할 대로 해라. 근데 어차피 이거는 작업의 효율성이 어느 게 더 좋다? 라는 건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대칭 그려놓고 자르는 걸 중심선에서 안 자르면 되는 거니까 기호를 안 써도 되니까 얘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거 생각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얘가 더 편해? 아니면 얘가 더 편해? 근데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학생분들 아니면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얘가 편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얘를 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단면도를 굳이 안 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저를 포함해서 요새 설계를 할 수 있는 분들,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설계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단면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 눈에 편해. 그게 익숙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 영상을 봤을 때, 그래도 난 대칭도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고정관념이 생기신 거예요. 설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제가 봤을 때는 작업의 공수를 따지면, 이거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는 게 없어요. 그 공수 자체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 기호를 그려야 되는 기호가 더 추가가 된다. 공수는 이제 얘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가르칠 때, 굳이 얘만 설명하고 얘를 설명해서 제외를. 왜냐면 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얘만 설명하고 얘를 설명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얘를 했던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자격증 그 예제집 정답을 보시면 자, 이렇게 그려진 거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런 케이스 있고 이런 케이스 있는데 야 웬만하면 이렇게 해. 그러니까 지금 두 케이스잖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해.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정답들이 다 지금 이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감독관들 중에서 채점관들 중에서도 제대로 채점할 수 있는 감독관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좀 채점 실력이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학원 강사여가지고 뽑혀가지고 채점하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설마 그런 사람이 채점을 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채점관도 어차피 학원 강사 뽑듯이 뽑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채점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지 평가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몰라요. 제가 채점관 지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는데 어쨌든 비슷한 절차로 뽑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채점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도에 대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채점했을 때 간혹 가다가 이거가 존재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시점을 했다 그러면 얘를 감점할 수도 있습니다. 얘 뭐 한 거야? 미친 짓 했네? 아니거든요. 본인이 모르는 거거든. 네가 무식한 거거든. 근데 채점하는 애가 무식한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졸지에 이제 당하는 거죠. 난 제대로 했는데 채점관이 멍청해가지고 내가 떨어지는 거야.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제가 채점관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제 거의 채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들을 보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사들의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 얘를 분명히 오답으로 처리해버릴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모든 정답에 대한 자료들이 항상 이렇게 작성돼 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빵을 때리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성해요. 시험 볼 때. 실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이렇게 작업을 해라. 라고 이제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셔야 됩니다. 케이스 교육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칭도를 그릴 수 있다. 단 이제 여러분들이 난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분 투상도의 확장 개념은 축소 개념인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부분 투상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형상이 대칭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투상도인 대칭도의 생략, 대칭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한 익숙한 방식은 이제 이렇게 대칭 기호를 삽입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좀 스페셜한 사람들이다. 아주 스페셜하신 분들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어떤 걸 해도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아니면 보신 채점관님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만약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있으니까 이런 거 오답 처리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오답 처리.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많이 강사분들이 좀 알려가지고 학생들한테 알려가지고 야 대칭도에 이런 방식도 있어 라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대칭기호 규격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 대충 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확하게 케이스 규격과 이제 IS 규격에 저거 어떻게 그래라고 정의돼 있다라는 거 그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라. 짚고 넘어가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기호 너무 쪼까래가지고 안 보여. 좀 크게 하자. 뭐 그래가지고 바꾸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원래 규정은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실무에 가서 뭐 옆에 이제 이 방식을 한번 써보시던가 뭐 그런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실무에서 이렇게 그리시면은 저 생산 작업자한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실무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선생님 대칭인데 양쪽을 다 그리면 어떡해요? 대칭도는 강제 규격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간혹 가다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은 형상이 대칭이면 무조건 대칭 쳐야 되는 것처럼 형상이 대칭이면 이게 대칭도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대칭도를 써. 그러면 형상이 대칭인데 대칭도를 안 쓰면 감점인 거야? 아니에요. 대칭도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대칭도를 쓸 때는 도면의 공간이 모자란다. 모자라가지고 이 절반을 날리지 않으면 얘가 도면 틀 안에 못 집어넣어. 이 도면을. 그래서 도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여기 측면 단면도인데 이 단면도도 좌우 대칭이잖아요. 얘는. 대칭인데 되게 쬐깔한 거 아니에요. 쬐깔한 건데 얘를 굳이 단면을 쳐. 대칭이라고 이거를. 그리고 요거 치수 기입할 때 어떻게 해? 대칭인데 한쪽 없어졌잖아. 그럼 치수 기입할 때 치수 보조선 한쪽 없애고 한쪽에 있는 화살표 없애야 되잖아. 그 짓을 꼭 해. 그 짓을 꼭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저한테 배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짓 하는 새끼는 미친 새끼예요. 이게 제가 채널에서 이렇게 욕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짓 하는 놈은 미친 놈이에요, 진짜. 제가 예전에 광신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대칭도의 광신도예요? 요 쪽가는 물체 형태가 이만큼 커. 근데 얘 요만큼 절반 잘라가지고 요 절반 날렸다고 해서 도면 공간 효율이 얼마만큼 늘어나는데 쥐뿔도 안 늘어나. 근데 저걸 왜 대칭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상이 대칭이니까 무조건 대칭 쳐야 돼.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대칭 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채점관이면 이런 거 대칭 이거 말고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대부분 키움 있는 부분이죠. 키움 있는 부분. 키움 있는 요 조그만 구멍 대칭 치려면 제가 채점관이면 무조건 감점합니다. 대칭도 잘라버리면 저거. 그거는 KS 교육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없잖아요. 규격상이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없어. 미친 거예요, 그거는.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대칭도는 대칭도를 처리해줘야 되는 명확한 규정. 즉, 도면의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효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것도 정면도 우측면도 이걸 집어넣는데, 이거 다 집어넣어도 도면 틀에 충분히 들어가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면 틀 안에 충분히 들어가? 괜찮아. 그러면은 대칭도 친 놈이 멍청한 놈이에요. 도면 제대로 못 그리는 거야. 그리고 작업자는 이거 싫어해요. 난 진짜 웃긴 게 치수 기입할 때 그 가공 위주 성향의 이제 강사님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칭 치수 기입하면 꼭 이렇게 기입하잖아. 대칭 치수 기입하면은 이렇게 기입을 해요. 이렇게 기입하는데 야 그럼 가건 작업자가 보기 불편해. 그래서 여기 굳이 이거를 넣어가지고 굳이 여기다가 가로를 쳐줘. 가공 작업자를 위해서 이런 거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유 그런 분들이 대칭도를 무조건 쳐. 난 그게 신기했어. 왜냐면 작업자를 생각을 한다면 작업자는 반대쪽을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칭이니까 저 절반이 돌아가서 붙었겠지. 그건 작업자가 한번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작업자가 편하려면 그냥 이게 통째로 있어야 돼. 이게 제일 보기 편해, 작업자가. 아니, 치수 기입할 때는 작업자 편하게 안 해준다고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면서 형상을 그릴 때는 칼같이 그냥 대칭도를 쳐버리네?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도면의 공간에서 꼭 대칭도를 쳐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대칭만 나오면 무조건 대칭도를 쳐. 이야, 대단해. 근데 정말 희한한 건 걔네들이 이건 대칭을 안 친다라는 거. 그건 또 참 희한해요. 왜냐면 얘는 지금 대칭이잖아요. 근데 대칭이면 이걸 기준으로 절반 안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진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할 거죠. 이 대칭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좀 상당히 애매한데, 주투상도. 가장 주가 되는 투상도는 일반적으로 대칭을 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투상도 또는 이제 정면도. 이거를 이제 3D CAD용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준뷰. 기준뷰라는 거는 3D CAD는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뷰를 전개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투상도가 딱 들어오는데 걔를 기준뷰라고 해요. 기준뷰는 일반적으로 대칭도를 적용할 수가 없다.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예요. 왜냐면 걔를 기준으로 다른 뷰가 파생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칭도는 파생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투상도, 그걸 이제 우리 이제 2D 도면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주투상도가 거의 될 텐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주투상도를 대칭도로 쓰고 보조 투상도에서 대칭도를 안 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좀 형상의 특수성에 따라서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치수를 기입하는데 가공의 깊이와 방향이 표시되는 쪽은 대칭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구멍 이만큼 13mm만큼, 여기 구멍 13mm만큼. 그러니까 이게 이 직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 32의 직경이 구멍이 뚫리는데, 얘는 이제 이 방향으로 가공을 해야 되고 얘는 이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가공 방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랑 똑같아. 치수 똑같고 깊이도 똑같은데 가격은 방향이 달라. 그럼 치수 기입을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기본이에요. 가공 방향에 맞춰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대칭도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반대쪽을 작업자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형상만 상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공 방향도 반대로 상상을 해야 되고 그 가공 깊이도 따로 상상을 해야 되고 작업자가 상상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가공이 진행되는 깊이, 진행되는 방향이 표시되는 쪽은 형상이 대칭이라도 절대 대칭도를 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는 KS 교육에 안 적혀 있어. 요거 유의하셔라. 그래서 이 형상은 대칭인데도 불구하고 대칭도를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기준들을 명확히 알아라. 그래서 이제 이쪽은 대칭도가 아무리 형상이 대칭이어도 대칭도를 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 대칭도는 무조건 형상이 대칭이라서 대칭도를 처리하는 게 아니다. 도면의 여유가 충분히, 도면 공간의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대칭도를 치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도면 공간의 여유가 없을 때 그 도면 공간에서 내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대칭도를 고려할 수 있다. 예요. 대칭도는 엄연히 보조적인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을 볼 때도 도면 양식 안에 대칭도를 처리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그려도 다 그 도면 양식 안에 우겨 넣을 수 여러 개의 부품을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칭도 안 치시고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감점 없습니다. 감점하면 그놈이 미친놈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이 대칭 형상을 무조건 대칭 처리를 해야지 정답인 건 양 가르치는 강사님들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대칭도는 어쩔 수 없는 순간에 최후의 보루예요. 무조건 형상이 대칭이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손재도 때는 내가 그리는 양이 줄어드니까 무조건 대칭도를 쳤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손재도 하고 계세요? 아니잖아. 캐드로 그리고 있잖아. 2D 오토캐드로만 그리나 3D로도 그리고 있잖아. 근데 왜 굳이 대칭도를 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칭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치면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느라 좀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칭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할 건 다 설명한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국부 수상도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